KTX에서 술 취한 거구 3명이 승무원을 둘러쌌습니다. 저는 단 3분 만에 그들을 무릎 꿇렸죠. 그런데 다음 역에서 경찰이 올라왔고 가해자는 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제 인생을 무너뜨린 그 사건의 서류가 다시 도착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꽝 눌러주세요. KTX 15차. 저는 늘 가장 끝칸에 앉았습니다. 맨 뒷자리 창가자리. 왠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자리가 좋았습니다. 저녁 열차. 하루를 버텨낸 사람들이 조용히 좌석에 몸을 맡겼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소리가 없는 이어폰을 꽂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저 듣지 않는 척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딱, 딱, 딱. 바퀴가 레일을 때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천안 아산역을 지나칠 즈음 뒷칸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크고 거칠고 통제되지 않은 웃음. 상관없어. 나랑은 상관없어. 하지만 술 냄새가 퍼지고 병이 바닥을 굴러갔습니다. 덜 그러. 덜 그러. 죄송하지만 손님 다른 승객분들께 피해가. 여성의 목소리. 떨리지 않으려 애쓰는 목소리였습니다. 야야, 왜 그래? 우리 재미있게 노는 건데. 술에 취한 남자의 거친 목소리. 찰칵. 사진 찍는 소리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객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멈췄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뒷칸. 승무원 최유정이 서 있었습니다. 3명의 거구 외국인이 그녀를 빙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자, 사진 한 장만. 한 남자가 유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님, 손은요? 왜? 우리 친구잖아. 찰칵. 야, 너 지금 찍었어? 영상 지워. 다른 남자가 주변을 노려봤습니다. 다들 폰 꺼. 찍지 마. 혹시 증거라도 될까 소리쳤습니다. 저는 유정의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승무원복 옆구리에 붙어있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년 전 저도 그렇게 떨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을 때 나서면 안 돼. 나서면 또 내 인생이 끝나. 제발요 그만. 유정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지금 외면하면 나는 또 도망치는 비겁한 사람이 돼. 저는 가방 끈에서 손을 뗐습니다. 좌석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딱. 구두굽이 바닥을 때렸습니다. 통로를 지나 세 남자 뒤에 섰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 치우세요. 객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완벽한 정적. 남자들이 돌아봤습니다. 비웃음 가득한 얼굴. 뭐야 너.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손요. 치우라고 했어요. 거구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너 누군데 끼어들어?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시선이 남자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예요.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객실 앞 모든 시선이 저에게 모였습니다. 지금 그 손요. 치우라고 했어요. 거구의 남자가 비웃으며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몸을 살짝 비틀어 힘을 흘려보냈습니다. 남자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다른 두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좁은 통로. 3대1. 왼쪽에서 팔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손목을 잡아 각도를 틀었습니다. 엄지 방향으로.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주먹이 왔습니다. 고개를 틀어 피했습니다. 바람이 귀를 스쳤습니다. 순간 가장 덩치 큰 남자가 술병을 들었습니다. 시발. 병이 휘둘러졌습니다. 유정의 방향으로. 안 돼. 저는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병이 유정의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스며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남자의 팔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어깨를 그의 가슴에 박았습니다.
정확하게 중심을 향해 쿵. 남자가 좌석에 쓰러졌습니다. 술병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러갔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늦었어. 또 늦었어. 세 남자 모두 바닥과 좌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사과하세요.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무릎 꿇고 눈 보고 세 남자가 유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유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객실 안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한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유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유정이 팔을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녀의 팔을 봤습니다. 깊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피가 났습니다. 내가 더 빨랐어야 했는데. 박수는 계속됐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밤 10시 35분. 대전역.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플랫폼에 파란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찰차가 여러 대 왔습니다. 제 미소가 굳었습니다. 열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철도경찰 5명이 올라탔습니다. 그 뒤로 보안팀원들. 그들은 곧장 15호차로 향했습니다. 폭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선임 경찰이 객실을 훑었습니다. 그때 세 남자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요. 저 여자가 우릴 때렸어요. 다른 남자가 팔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유 없이 공격했어요. 우리 그냥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객실이 술렁였습니다. 방금까지 박수치던 사람들. 그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한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방금까지 환호하던 여자가 눈을 피했습니다. 침묵이 돌아왔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침묵. 유정이 나섰습니다. 아니에요. 이분은. 경찰이 손을 들어 그녀를 멈췄습니다. 자세한 건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동행하시죠.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정의를 위해 나선 사람이 순식간에 가해자가 되는 순간을. 3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유정을 봤습니다. 팔을 감싼 채 울고 있는 그녀를. 늦었지만 그래도 지켰어. 경찰을 따라 통로를 걸을 때 유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증언할게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객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방금까지의 박수는 사라지고 침묵만 남았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50대 중반, 짧게 깎은 머리. 그의 눈이 저를 따라갔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을 해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는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핸드폰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차 옆에 섰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아린 씨요? 코레일 법무팀 소속입니다. 제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전체 CCTV 원본 10분 안에 확보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속에서 희미한 빛 같은 게 켜졌습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선임 경찰이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또 시작이네. 경찰이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서아린 34세 직업란이 비어 있네요. 네. 무직입니까? 그렇게 봐도 돼요. 경찰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뒤에서 외국인 남자들이 구급대원들과 함께 내렸습니다.
팔이 아파요. 병원 가야 해요. 이 여자 때문에 다쳤다고요. 우리 그냥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공격했어요. 목소리가 커질수록 저를 향한 시선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일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선임 경찰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 차분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누구십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목격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진술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분은 제 말 들어보세요. 기차 안에서 중얼거리던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사람을 해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20년간 구조대원으로 일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과 사람을 제압하는 일요. 그 둘의 차이를 압니다. 저 사람의 움직임은 폭행이 아니었어요. 통제였습니다. 경찰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영상이 있어요.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찍어도 저 사람도 한패예요. 그때 외국인 남자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같이 짜고 친 거예요. 그래서 영상 찍은 거잖아요. 구조대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주저. 이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선의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걸 그 순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한패 아니에요?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구조대원이 입을 열려는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서아린 씨죠? 코레일 법무팀 강민준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CCTV 원본 확보 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열차 CCTV 서버는 역 도착 후 2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압축돼요. 원본 화질과 음성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법정에서 조작 의혹 제기되면 압축본은 증거력이 약해져요. 지금 몇 분이죠? 12분 지났어요. 8분 남았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지금 놓치면 진실을 증명할 방법이 사라져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영무실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권한 문제가 있어요. 경찰 공문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여기 있어요. 연결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저는 선임 경찰에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코레일 법무팀이에요. 통화 부탁드려요. 경찰이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맞습니다. CCTV 원본이요? 경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8분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공문 처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찰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대전역 15호차 CCTV 원본 확보 긴급 요청합니다. 공문 즉시 발송해 주세요. 확인. 2분 내 처리하겠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외국인 남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영상 뭐하러 봐요? 우리가 다쳤잖아요. 병원 가야 한다고요. 구조대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영상도 있어요. 그가 핸드폰을 경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CCTV 원본이 더 정확할 겁니다. 제 영상은 각도가 제한적이에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대기하십시오. 원본 확보되면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확보 완료했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영무실이에요. 경찰분들 오시면 바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강민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서아린 씨,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찰이 저를 봤습니다. 영무실로 이동하시죠. CCTV 확인 후 조사하겠습니다. 일행이 영무실로 향했습니다. 유정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고
하린 씨, 괜찮아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진실은 기록 속에 있어요. 영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정장 차림, 코레일 직원증을 목에 걸고 법무팀 차석 강민준입니다. 그가 태블릿을 경찰에게 내밀었습니다. 6개 각도, 음성 포함, 원본 파일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외국인 남자들이 유정을 둘러싸는 장면,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 영상 지워 라고 소리치는 장면, 제가 나서는 장면, 남자가 저를 미는 장면, 술병을 휘두르는 장면,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경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성희롱과 폭행 시도예요.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게 개입했습니다. 경찰이 외국인 남자들을 돌아봤습니다. 당신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거짓 진술로 수사를 방해했고 성희롱과 폭행 시도, 그리고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미수, 무고죄,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전부 현행범입니다. 동행하시죠. 아니, 우리는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남자들이 끌려갔습니다. 선임 경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절차였어요. 강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기록이 있었어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8분, 딱 8분 남았었어.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집 앞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청구서 몇 장, 광고 전단, 그리고 두꺼운 갈색 봉투 하나, 발신인 국가재난대응팀. 제 손이 멈췄습니다. 봉투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봉투를 뜯으니 서류 뭉치가 쏟아졌습니다. 표지 서아린 관련 사건 재조사 보고서.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년 전 붕괴 현장, 서아린 대기, 2차 붕괴 위험, 진입 금지, 무전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뛰어들었습니다. 2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 들어온 동료가 떨어진 잔해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개인 판단으로 무단 진입, 팀원 부상의 직접적 원인. 현재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2차 붕괴 위험도 재평가 과장됨. 현장 지휘관 판단 착오 확인. 서아린의 진입 판단 정확했음. 팀원 부상 원인 구조본부의 정보 전달 오류.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내 잘못이 아니었어?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재조사 요청자 익명 코레일 내부 경유.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누가? 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서아린 씨, 혹시 서류 받으셨어요? 네, 방금요. 다행이네요. 그거 제가 요청한 겁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선생님이요? 어제 CCTV 확인하면서요. 하린 씨의 움직임을 봤어요. 그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강민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어요. 국가재난대응팀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런데 3년 전 갑자기 사라지셨죠. 이상했어요. 조금 더 파보니까 당시 보고서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어제 봤잖아요. 진실이 기록으로 밝혀지는 걸. 하린 씨도 그럴 자격이 있어요. 강민준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취객들이 진단서 제출했어요. 손목 인대 손상,
늑골 타박상, 경추염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과잉 대응 주장하려는 것 같아요. CCTV로 일단 막았지만 법정 가면 다를 수 있어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이 필요해요. 할인 씨가 사용한 기술이 의학적으로 안전한 범위였다는 증명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선생님. 네. 제가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아세요? 왜요? 힘으로 제압하면 안 돼요. 상대를 다치게 하면 결국 제가 가해자가 되니까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년 전에 배웠어요. 옳은 일을 해도 방식이 잘못되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걸요. 그래서 관절 가동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신 거군요. 네. 그들을 멈추는 게 목적이었어요.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요. 강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문의 소견 확보하겠습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를 받습니다. 제조사 요청자 익명 코레일 내부 경유. 강민준은 자신이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익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익명으로?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국가재난대응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인사과입니다. 서아린입니다. 제조사 보고서 받았어요. 아, 네. 받으셨군요. 제조사 요청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익명 요청이라서요. 코레일 내부 경유라고 적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코레일 법무팀을 통해 요청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실제 요청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강민준 차석이 아니었어요? 강민준 씨는 전달자였어요. 실제 요청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누군데요?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도 몰라요. 익명 처리된 공문이었거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준 거지? 왜 익명으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줬어. 누군가 진실을 밝히려 했어. 3년간 짊어졌던 죄책감. 그게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누구신지 모르지만 정말 고마워요. 사흘 후 핸드폰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3위. KTX 정의의 여성. 기사를 열었습니다. 시민의 용기, 성추행 막아낸 여성 화제. CCTV가 밝힌 진실, 정당방위 인정.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진짜 멋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지.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용기 대단해.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기사를 보는 순간 미소가 굳었습니다. KTX 폭행 여성, 과거 직무 이탈 전력 드러나. 기사를 열었습니다. 서모 씨 34는 3년 전 국가재난대응팀 소속으로 현장에서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동료가 부상을 입었으며 이후 현장을 떠났다. 전문가들은 일반인이 물리적 제압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번 사건도 과잉 대응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창이 갈렸습니다. 아, 이런 전력이 있었네. 명령 불복종? 이거 문제 있는 사람 아님? 동료 다치게 한 사람이 영웅? 키읔키읔. 반대편 댓글. 제조사에서 무혐의 나왔다는데? 과거 끄집어내서 뭐 하려고. 결과적으로 승무원 구한 건 맞잖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작됐구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다른 번호. 5번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아린 씨 맞으세요? 기자인데요. 3년 전 사건에 대해. 끊었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 코레일 본사 회의실. 법무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강민준. 그리고 저.
서아린 씨,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린 씨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어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팀장이 태블릿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기사들이 떠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여론이 갈리고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팀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안전교육 강사로 와주시면 어떨까요? 승무원, 영무원 대상으로요. 저는 글을 받습니다. 왜요? 하린 씨 같은 전문성이 필요하니까요.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계산적으로 보였습니다. 코레일로서도 안전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고 하린 씨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윈윈 아닐까요? 이미지 수습용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강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팀장님, 그건 좀 강차서? 팀장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안이에요. 서아린 씨가 결정하실 일이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또 이용당하나? 회사 이미지 위에 내가 필요한 거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정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더 많은 사람이 외면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어. 조건이 있어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요? 승무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교육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팀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예산 문제가. 그게 안 되면 거절하겠어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회사 이미지 위에 일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검토해 보시죠. 나쁜 제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강민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아린 씨, 네, 잘하셨어요. 흔들리지 않고 흔들렸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또 이용당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하린 씨의 방식을 지키셨잖아요. 강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127개가 떴습니다. 대부분 기자들. 하지만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유정 씨였습니다. 하린 씨, 기사 봤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압니다. 하린 씨가 어떤 사람인지요. 언제든 제가 증언하겠어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시지를 받습니다. 모르는 번호. 서아린 씨 맞죠? 3년 전 사건 피해자입니다. 저 덕분에 살았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메시지가 또 달랐습니다. 네 주소 알아냈다. 조심해라.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악플, 신상털이 시작됐구나.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의의 대가야. 외면하지 않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예상했어야 했어.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유정에게 답장했습니다. 고마워요, 유정 씨. 괜찮아요. 저도 끝까지 갈게요. 그리고 강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건 수락하면 하겠습니다. 제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키겠어요. 답장이 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진실은 결국 이깁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마음을 쓸어내렸습니다. 2주 후 코레일 교육센터 강의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30명의 승무원과 영무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 유정 씨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린입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앞으로 8주간 여러분과 함께 위기 대응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한 승무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KTX에서 그 사건 강사님이셨죠? 네.
영상 봤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화면을 켰습니다. 위기 대응의 첫 번째 원칙 외면하지 않기. 위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가해자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침묵이에요. 실습 시간. 한 승무원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지? 승무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다시 시연했습니다.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 내 마음 깊은 곳에. 강의가 끝나고 법무팀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준도 함께였습니다. 앉으세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나쁜 소식이에요. 팀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가해자들이 항소했어요. 과잉 대응 주장하면서요.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로펌을 선임했어요. 이름 있는 곳이에요. 강민준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상대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항소 이유서 요약. 1. 피고인 서아리는 국가재난대응팀 출신으로 전문 훈련을 받은 자. 2. 일반인 대비 과도한 물리력 사용. 3. 과거 징계 기록 통제 불능 성향. 4. 의료진단서 손목 인대 손상, 늑골 타박상, 경추염자.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이건 피해자 프레임이에요.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정에 가면 복잡해져요. CCTV가 있지만 해석의 여지는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법무팀에서 전력 지원하겠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팀장님, 네, 제가 직접 하겠어요. 네, 제가 직접 법정에 서겠어요. 그리고 말하겠어요.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리스크가 너무 커요. 리스크요? 하린 씨가 법정에 서면 상대는 하린 씨를 더 집중 공격할 거예요. 과거 징계, 통제 불능, 폭력성 전부 끄집어낼 거예요. 이미 끄집어냈잖아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해명하는 게 나아요. 팀장이 강민준을 봤습니다. 강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서아린 씨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팀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에요. 하린 씨를 전면에 내세우면 여론이 또 갈릴 수 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저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회사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침묵. 팀장이 눈을 피했습니다. 강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팀장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아린 씨는 승무원을 지키려고. 강차석 앉아요. 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법무팀이에요. 회사를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강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서아린 씨, 전 제 방식대로 하겠어요. 회사 지원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강민준이 뒤따라왔습니다. 서아린 씨, 저는 멈춰 섰습니다. 죄송해요. 팀장님이 저러실 줄은. 괜찮아요. 예상했어요. 뭐요? 결국 혼자라는 거요. 강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선생님은 회사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하린 씨 편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또 혼자네. 3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으로 법정 절차를 검색했습니다. 증인 신청, 증거 제출, 반론 준비. 하나씩 공부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정 씨였습니다. 하린 씨, 기사 봤어요. 항소했다면서요? 네. 제가 증언할게요. 유정 씨, 하린 씨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절대로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하린 씨가 저를 지켜줬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완전히 혼자는 아니야. 저는 법정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3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복도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기자들, 카메라, 마이크. 서아린 씨, 한 말씀. 과잉 대응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선요? 오늘 재판 자신 있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유정 씨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하린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문 앞, 강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우리가 이길 거예요. 강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반대편에 가해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기립.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KTX 객실 내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하고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서아린 씨는 정당방위로 개입했으며 이는 형법 제21조에 명시된 정당한 행위입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느린 속도로 재생됐습니다. 제가 남자의 손목을 잡는 장면, 남자가 무릎을 꿇는 장면. 보시다시피 피해자들은 심각한 물리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과잉 대응이에요. 변호사가 의료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손목 인대 손상, 피고인 B는 늑골 타박상, 피고인 C는 경추 염자 진단을 받았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또한요, 서아린 씨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국가재난대응팀 출신이죠. 일반인도 아닌 전문 요원이 민간인에게 과도한 힘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요, 서아린 씨는 3년 전 직무 이탈로 징계를 받고 현장에서 물러난 전력이 있습니다.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검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과거 징계는 이번 사건과 무관합니다. 기각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신뢰성을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증인 신청합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 국가재난대응팀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은 김태수? 3년 전 저를 현장에서 내보낸 상급자였습니다. 증인, 성함과 직책을 밝혀주세요. 김태수? 국가재난대응팀 2팀장입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서아린과 함께 근무하신 적 있나요? 네. 3년 전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김태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아린은 명령 불복종으로 팀원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개인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제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숨을 쉬어. 침착해. 증인,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아린이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유도 신문입니다. 기각. 김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폭력적이라기보단요, 통제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으면 주변을 보지 않아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정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린 씨,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인 신문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피고인 측 반론 있습니까? 강민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태수 팀장님, 제가 김태수를 봤습니다. 3년 전 사건, 재조사 결과 아시죠? 김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그건, 예, 아니요로요. 침묵. 네. 재조사에서 2차 붕괴 위험은 과장됐고요. 제 판단이 옳았다는 결론 나지 않았나요? 김태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제가 통제 불능이 아니라 제 판단이 정확했다는 거 아닌가요? 김태수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강민준을 봤습니다. 강민준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서입니다. 서아린 씨가 사용한 기술은 관절 가동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영구적 손상을 입힐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미한 타박상과 일시적 통증이에요. 강민준이 반박했습니다. 3대1 상황에서 이 정도면 오히려 과도하게 자제한 겁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나서지 않고 싶었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외면하는 것이요. 제 눈빛이 빛났습니다. 저는 3년간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옳은 일을 했다면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요.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짝짝짝짝. 정숙.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하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숙.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강했습니다. 박수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판사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양측 최종 변론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패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떨리는 손을 잡고 유정 씨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강민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단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일, 법원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의는 용기 있는 자의 것. 서아린을 지지합니다. 피켓을 든 사람들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깊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법정안. 양측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기립.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성추행 및 폭행 시도로 인정됩니다.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가해자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요.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서아린 씨에 대한 과잉 대응 주장은 기각합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서아린 씨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제3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개입으로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시민의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서아린 씨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 끝났습니다. 유정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이겼어요. 이겼어요. 강민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예요. 카메라 셔터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 목소리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외면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이죠. 3개월 후 코레일 교육센터 강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승무원뿐 아니라 대학생, 직장인, 주부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위기 상황에서의 목소리 내기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한 대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시작하지만요. 결코 혼자로 끝나지 않아요.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와요. 강의가 끝나고 유정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린 씨, 왜? 오늘 승객 한 분이 부적절한 행동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목소리 냈어요. 유정 씨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승객들도 도와주셨어요. 하린 씨 말이 맞았어요. 혼자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잘했어요, 유정 씨. 자랑스러워. 그날 저녁, 집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발신인 김재민. 3년 전 저 때문에 다쳤다고 믿었던 동료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린아, 고맙다. 내가 날 살렸어. 붕괴 현장에서 너 아니었으면 난 못 나왔어. 다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재조사 결과 봤어. 정보 전달 오류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용서해. 넌 누구보다 훌륭한 요원이었어. 재민.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국가재난대응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린 씨, 복직 의사 아직 유효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전 지금 하는 일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쉽지만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특별 강사나 자문위원으로는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걸 현장 요원들과 나누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제 교육 프로그램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지하철, 버스, 학교, 기업, 뉴스에 기사가 떴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목격자들, 즉각 개입해 가해자 제압, 서아린식 시민 대응, 전국으로 확산. 저는 기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핸드폰에 새 일정이 떴습니다. 다음 주 강의 외면하지 않는 용기 마이너스 시민 안전 교육.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3년 전 저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하지만 지금 저는 다시 서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지키는 방식으로. 열차는 여전히 달립니다. 사람들을 태우고 목적지를 향해. 그리고 제 인생도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사람으로, 누군가의 용기가 되는 사람으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공감과 나누기 부탁드려요.